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항노화 산업 융복합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 서둘러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을 위한 항노화 연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치료의 현주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연구원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이 항노화를 더욱 직접적이고 실용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경남의 고령화 지자체에서 1,500명의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실질적으로 각각의 질병의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즉 노화가 실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져 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량적 수치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한테 이전에 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였지? 다들 건강 이렇게 하는데 건강의 기준은 뭘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나침판을 제가 한참 찾던 과정에 저는 이 노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즉 어떠한 마커들이 노화의 방향을 가리치면 그것은 질병의 위험이 높은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화라는 과정을 제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노화의 속도가 급하게 노화되는 그 지점에 개입을 해서 다시 활력 있게 다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인류한테 중요한 것이겠구나라는 결론을 얻고 그 이후 이러한 항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항노화를 연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메인이 되는 게 이 노화 수준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노화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 어떠한 개선 방법을 취해서 실제 개선이 되었는지를 또 추적 관리하는 그러한 평가 기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가 편하게 비침습적으로 또 간편하게 이러한 노화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아직 상당히 실용화되어 있지 않고 또 보기 힘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그러한 노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마커들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뇌, 중추신경의 노화 수준의 마커를 찾아내고 그 다음 자율신경의 노화 수준의 마커를 찾아내자.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말초 혈관의 노화 마커를 찾아내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이러한 노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비침습적 마커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하고 표준화를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제가 뇌 기능은 어떻게 노화 수준을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기들을 관할하는 자율신경의 노화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혈관 상태는 현재 나이 수준, 기능학적인 노화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일단 언급을 한 후에 이러한 것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현재 치료법
예방 방법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뇌기능 마커. 뇌기능 마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기본 뇌 신경망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안정된 상태에서 뇌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뇌전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노화 수준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뇌전이는 일명 대중들한테는 뇌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신호입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는 이 뇌파의 리듬이 특정 주파수의 고유 리듬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뇌 전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부위에 번거롭게 측정하지 않더라도 측정이 편리한 부위에 간략히 측정함으로써 저러한 뇌 고유 리듬이 지금 현재 노화되고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건강한 여자분과 건강한 남성분, 특히 서양 흑인, 백인이 아닌 우리나라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령대별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아까 그 고유 리듬의 주파수가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불문하고 여러 부위의 뇌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뇌 신경망의 활동이 느려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뇌 리듬의 비침습적으로 뇌 리듬이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당신의 뇌 기능의 노화 수준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략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러한 뇌기능 저하 수준을 알기 위해서 MMS이라든지 모카라든지 이런 식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설문지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문항을 푸는 거죠. 근데 이 문항을 계속 우리가 풀 수는 없어요. 한번 풀면 문제가 다 외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검사할 때는 점수가 좀 높아지고 두 번째 검사할 때, 세 번째 검사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검사할 때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을지언정 반복해서 검사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치매 예방,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대체할 만한 이런 객관적인 마커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신경망의 리듬이 느려지는 이런 간단한 원리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캐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10이라는 1초에 10번 진동하는 우리의 뇌 리듬이 MMS라는 점수가 낮아질수록 1초에 7번 이런 식으로 더 느려지게 진동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뇌 고유 리듬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뇌의 노화 마커가 인지 기능 저하 수준을 역시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도 금방 노화 마커가 점차 알츠하이머가 10년, 15년간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느려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2023년도 올해 이것은 SCI급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였습니다. 좀 전의 결과들도 저희가 다 SCI급 저널들에 퍼블리시한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결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 뇌에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까 기본 모드 신경망에 어떠한 독소 단백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치매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의 고유 리듬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중대한 질병들을 미리 10년, 15년 전에 미리 예측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또 어떤 인지적인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 마커가 왜 뇌기능의 노화 마커가 인지 기능 저하를 반영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도 전신마취에 있어서 선망 현상까지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선호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80대 이렇게 되면 수술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셨지만 요즘은 다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기본 모드 신경망의 리듬이 느려져 있으신 분들은 이 마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신경망이 더 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상당히 느려지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한 달 후쯤 되면 서서히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이 느려진 이 순간이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이 노화 마커가 많이 노화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느려져 있는 상태인데 마취해가지고 더 느려지니까 그때 선망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망 현상이 문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치매로 이어지는 치매의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현재 그 노인 수술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재 그 수술 전에 미리 이 노화 마커를 검사를 해서 이 노화 마커가 위험이신 분들은 마취의 어떤 양을 조금 적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취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술 후 선망 장애를 예방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것도 2022년부터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연구돼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그 객관적 마커를 검사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엔 또 이런 식으로 모카나 MMS 같은 설문지 방식으로 최대한 걸러내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으로는 잘 걸러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뇌파의 노화 마커를 이용했더니 이게 노화 마커인데요. 굉장히 통계적 유효한 수준으로 그 위험군들을 선별할 수 있는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의 응용 분야는 되게 넓죠. 이제 메틸 브로마이드라고 해서 일종의 농약 같은 그러한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경우에도 그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독성에 의해서 이러한 그 뇌 노화 마커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성 물질이 다 배출되고 나면 조금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만성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뇌 기능의 노화 마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뇌에 관련된 질병이 걸리기 전에 그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성 물질 작업자처럼 미세한 뇌 기능의 어떤 부정적 영향들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 이제 중추신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뇌 안쪽에 그 센터가 있는 자율신경은 어떻게 노화를 평가할 것인가? 이 자율신경의 노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고 방어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이렇게 쉴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신경계가 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퇴화되고 노화되는 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율신경을 보십시오. 웬만한 장기에 다 관할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퇴화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장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율신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퇴화되고 노화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 증후군은 곧바로 악화됐을 때는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거의 정형화된 코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율신경의 현재 상태, 노화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미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역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기에 발견해서 조금의 생활습관 개선만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 평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 심장과 관련된 자율신경의 기전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팍팍 뛰는 이러한 펄스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자율신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자율신경 노화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쉽게 심박 변이도 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심박 변이도 지표들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한 방향성의 직선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화 추세 지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현재 나의 자율신경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나이보다 훨씬 노화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나이보다 훨씬 자율신경이 젊어 있구나를 역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추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노화 마커들의 표준화를 위해서 건강한 연령대별 이러한 추세 지표들의 표준 범위들을 다 확보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의 노화 수준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이제 스크리닝 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율신경의 기능이 자율신경 그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실제 보시면 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 센터가 아까 안쪽 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한 바깥쪽 뇌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상태가 노화되어 가면 역으로 이제 중추신경계도 점차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건강을 챙겨야 되지 자율신경만 건강하고 중추신경계는 안 건강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6년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자율신경이 건강하신 분들이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편견이 덜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작업 기억 등과 같은 뇌의 고급 기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관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추신경, 뇌 기능도 노화를 관리해야 되지만 자율신경의 노화도 그만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독성 물질 작업자인 경우에는 급격히 그 작업하는 동안에 자율신경이 많이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같은 작업을 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뚜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런 작업자들, 농약 작업자들한테 더 주의를 시키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런 식의 방역 수치를 제대로 지켜서 자기의 뇌와 자율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또 알려주고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배터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고요. 넘어가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추 자율신경 봤는데 끝으로 저희가 이제 말초 혈관의 어떠한 상태, 혈관이 얼마나 경직되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역시 이러한 혈관 관련 지표에
이러한 혈관 관련 지표의 노화 마커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마커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5분 내에 편하게 비침습적으로 측정이 돼야 됩니다. 막 뭐 하는데 막 피내고 막 아프고 이러면 잘 검사를 자주 안 하게 돼요.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가만히 있어도 5분 내에 고통 없이 아무런 해 없이 평가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앞에 두 기술도 그러한 기술이었지만 이것도 귀파키나 손가락 끝에 말초 혈관이 분포한 곳에 혈관의 어떠한 탄성도를 측정을 해서 그러한 패턴이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경직된 패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연령대별 노화 마커들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그 기준으로 현재 그 말초 혈관의 상태가 노화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쉽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뇌 자율신경 혈관의 일종의 항노화 마커죠. 항노화 마커를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웨어러블한 이러한 디바이스까지 저희가 이제 해서 준비를 해서 대중들이 쉽게 이러한 세 가지 마커들 모두를 쉽게 자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전두엽의 어떠한 그 뇌 리듬을 체크하고 그리고 귀파키의 맥파를 체크해서 맥파 속에서 자율신경의 노화와 그리고 뇌파에서의 뇌기능 노화 그리고 이제 요 맥파 자체에서의 혈관 노화까지 같이 평가해서 바로 결과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이러한 기술 개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기술 개발이 돼도 이러한 우리 대중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연구실에서 열심히 개발해 놔도. 그래서 이 기술을 들고 사실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시범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천시에서 사천형 브레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그 버스 안에 그러한 장비들을 장착해서 그 시골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30-40명씩 검사 측정해주고 그래서 위험군을 찾아내서 이런 식의 그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개선 훈련들을 시행해서 다시 그러한 지표들이 건강해지고 있는지 젊어지고 있는지까지 추적 관리까지 확인해주는 그러한 토탈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실용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사천시도 지금 몇 년이 되어 가는데 계속 꾸준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봉사 차원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익한 서비스라는 이제 그게 온 거죠. 감이 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항노화 평가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기술이 항노화 테라피 기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노화 평가를 해서 위험군들 각각 그 기능의 위험군들을 스크리닝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죠. 어떠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이런 항노화 테라피가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기능이 있을 때 보통 이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질병과 약간 관련이 파킨슨이든 뇌졸중이든 뭐 또는 어떤 치매든 어떤 질병과 관련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때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서서히 이게 조기에 어떠한 그러한 방법을 도입할수록 개선 효과는 뚜렷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만큼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100여 가지의 훈련법을 시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개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시행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약간의 경도 단계에서 그 개입을 해서 시행을 했을 때는 44에서 49%의 인지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도 더 빨리 개입을 해서 하게 되면 계속 이러한 젊은 어떤 그 기능 상태를 꾸준히 수평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개입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술은 이제 간단히 이 헤어밴드 타입의 이 계측기만 사용하면 그러한 중추 자율 신경 말초 요관까지의 항노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천이나 의령을 중심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미국에서도 뉴스에 나가고 있고 이제 반응이 서서히 이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험군이 스크린 됐을 때 어떻게 개선을 시켜줄 것인가? 이 현재 치료법의 이 테라피의 몇 가지 현주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항노화 테라피는 보통 독성 물질 배출을 위해서 림프계 자극하는 이러한 어떤 운동법을 제시하게 되면 아까 그런 노화 마커들이 개선된다는 것이 2019년도 SCI급 저널에 저희가 직접 시행 9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훈련군들을 나눠서 시행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 마커가 중요한 것은 이런 개선법을 시행했을 때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를 추적 관리해서 기어이 개선될 때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숲치유, 현재 제주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관광 자원이 많은데 이러한 여기서는 숲 자체가 병원이다 이럴 정도로 숲에서의 어떤 활동 사항들도 이러한 생리학적인 노화 마커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해서 2021년도 또 퍼블리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명상으로 유도해서 이 생체 신호들을 결맞음을 시키는 이러한 훈련법들이 또 이러한 항노화 마커들을 개선시키는 것임을 확인을 하였고요. 네 번째 세라피 종류에는 깊은 호흡, 딥브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항노화 마커들이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렇게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항노화 마커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요즘 시행되고 있는 전자약 디지털 테라피라고도 하는 이런 전자약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의 그 항노화 마커를 보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뇌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다시 뇌 신경망을 느렸던 뇌 신경망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시행하였고요. 실제 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이건 이제 2019년도 셀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동물 실험에서 빛과 소리 자극만으로도 뇌 독소 물질들이 배출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현재 하버드대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먼저 그러한 소리 자극을 통해서 정말 기본 모드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안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호되는 테라피가 이제 여러 가지 명상 기법, 집중 명상 또는 자비 명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상 기법에 의해서도 우리의 그러한 기본 모드 신경망이 고유 리듬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세라피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백 가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게 나한테 더 맞고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게 현재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서 최종까지 확인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빅데이터로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약 제주시에서 도입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레밍엄 마을과 같은 항노화의 세계적 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 감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후유증으로 알려진 인지 기능 저하, 피로도, 뇌 피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끝났네요. 예. 끝으로 그 요즘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그 책이 있습니다. 석세스 에이징, 성공적인 노화죠. 그 노이징의 저자는 신경과학자인데요. 그분은 발달신경학적으로 노년기를 새로운 관점을 봅니다. 노년기를 그냥 쇠퇴하는 시기로만 보지 않고 그 유아기나 청소년기처럼 그 나름의 필요성과 또 발달이 있는 고유한 어떤 장점이 있는 고유한 발달 단계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80, 90 그 이상이 되어서도 우리의 활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나이 들었다고 움츠려들고 그리고 활기 없이 어두운 밤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즐기시며 사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